거인의 머리카락. 옛날 어느 숲 근처에 작은 집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에게는 아내와 늙으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세 식구는 매일 쓸쓸히 지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아내는 귀여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이상하게도 옷을 입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이상한 아기도 다 보는군. 잘 자랄까? 그러나 할머니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아기가 옷을 입고 태어난 것을 보니 장차 훌륭하게 될 거야. 어쩌면 공주님과 결혼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나무꾼과 아내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나라의 임금님에게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매우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마술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공주님은 18년 후에 숲 근처의 초라한 집에서 태어난 가난한 젊은이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님은 이 말을 듣고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숲 근처의 마을을 죄다 뒤져서 요사이 태어난 아이를 빼앗아다가 강에 던져버려라! 이리하여 그 사내 아이는 강에 떠내려 보내졌습니다. 강가에 물레방앗간이 있었습니다. 방앗간 주인과 젊은이는 물레바퀴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내 아기가 둥실둥실 떠내려왔습니다. 아저씨, 저 아기 좀 보세요. 가엾군. 어서 건져 오너라. 젊은이는 곧 사내 아기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앗간 주인과 젊은이는 아기 기르는 법을 몰랐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젖이 없으니 뭘 먹인담? 젊은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우리 방앗간에서 빻은 가장 좋은 가루를 끓여 먹이면 어떨까요? 양배추 수프를 끓여줘야겠군. 방앗간 주인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에서 떠내려 왔으니 강동이라 하면 어떨까? 젊은이도 찬성했습니다. 강동이는 귀여움을 받아가며 잘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18년 후에는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센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그때 훌륭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비바람을 피해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임금님 말이십니까? 방앗간 주인은 깜짝 놀라서 강동이에게 일렀습니다. 어서 발 씻으실 물 떠오고 옷을 갈아입으시도록 해라. 강동이는 고분고분 일했습니다. 임금님은 이 젊은이가 18년 전에 강물에서 떠내려와 자랐다는 말을 듣고 흠칫했습니다. 임금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18년 전에 강에 버린 그 아이가 안 죽고 살아있었군. 이윽고 임금님이 방앗간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강동이는 기특한 젊은이로다. 궁궐로 데려가고 싶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앗간 주인은 선뜻 승낙했습니다. 그럼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지금 곧 떠나라. 임금님은 빵을 만들고 있는 강동이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젊은이를 즉시 죽여 없애라.
강동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궁궐로 떠났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강동이는 그저 기뻐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강동이는 어떤 집에 찾아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청했습니다.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와 말했습니다. 여기는 도둑 8명의 집이야. 그래도 좋습니다. 강동이는 한 발짝도 더 걸을 수가 없어서 사정했습니다. 목이 댕공 잘려도 난 몰라. 강동이는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8명의 도둑이 돌아왔습니다. 도둑들은 강동이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임금님의 편지를 꺼내었습니다. 임금님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걸 보니 대단한 놈이군. 도둑 한 명이 그 편지를 펴들었습니다. 대체 뭐라고 쓰여있나?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젊은이를 즉시 죽여 없애라. 나쁜 임금님이군. 도둑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디 장난이나 해볼까? 하고 말한 뒤 임금님의 글씨를 흉내내어 가짜 편지를 썼습니다. 왕비님이 보면 재미난 일이 벌어질 거야. 강동이는 궁궐에 다다라 왕비님을 뵙고 곧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도둑이 쓴 가짜 편지였습니다. 그 가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젊은이와 공주를 바로 결혼시키시오. 왕비님은 강동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공주와 썩 잘 어울리는 젊은이가 되겠어. 멀쑥하게 옷을 갈아입은 강동이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동이와 공주가 만나고 있을 때 임금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편지를 가지고 온 젊은이를 목 베었소. 아니요. 임금님은 편지를 보자 가짜임을 알았습니다. 임금님은 곧 강동이를 불렀습니다. 너를 공주와 이대로 결혼시킬 수는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임금님이 강동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고 산다는 거인 블랙을 찾아가 금머리카락 3개를 뽑아와. 강동이는 임금님의 분부를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도중에 강동이는 포도주가 나는 마을을 지나다 파수병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느냐? 거인 블랙에게 가는 길이오. 그래, 가거든. 이 마을에 포도주 분수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포도주가 다시 나오느냐고 물어보아라. 강동이는 금사과가 열리는 마을을 지나다가 또 파수병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느냐? 거인 블랙에게 가는 길이오. 이 마을에 금사과가 열리지 않게 한 것은 그놈이거든? 가거든 어떻게 해야 금사과가 열리는지 물어봐. 강동이는 큰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뱃사공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강동이는 뱃사공을 불러 청했습니다. 저를 저 건너까지 좀 태워다 주십시오. 뱃사공은 순순히 배를 대어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매일 이 강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누가 내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단 말인가. 이 말을 들은 강동이는 뱃사공이 불쌍하여 거인 블랙에게 물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강동이는 강 건너 거인 블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인 블랙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마귀 같은 할멈이 펄쩍 뛰었습니다. 빨리 돌아가. 지금 거인이 없으니 망정이지. 있으면 당장 잡아먹히고 말아. 그러나 강동이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금머리카락 3개만 얻으면 돼요. 당치 않은 소리. 그래, 거인이 들어줄 것 같으냐? 그리고 물어볼 것이 3가지가 있어요. 할머니는 강동이가 너무나 열심히 말하는 바람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할머니는 강동이를 개미로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거인 블랙이 돌아왔습니다. 거인 블랙은 음식을 잔뜩 먹고 나자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실은 이 거인은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때 손자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1개를 뽑았습니다. 아유, 아파요. 안 그럴 테니 포도주 마을의 분수가 왜 안 나오는지 가르쳐다오. 개구리가 분수 꼭지를 막았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또 머리카락 1개를 뽑았습니다. 아유, 아파요. 안 그럴 테니 사과 마을의 금사과가 왜 안 열리는지 가르쳐다오. 쥐가 뿌리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또 머리카락 1개를 뽑았습니다. 아유, 아파요. 안 그럴 테니 저 큰 강가의 뱃사공이 노를 안 젓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다오.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이제 곧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노를 넘겨주면 뱃사공은 뱃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거인 블랙은 다시 깊이 잠들었습니다. 한편 강동이는 다시 본디의 사람 모습으로 되돌려졌습니다. 강동이는 거인 블랙의 금머리카락 3개를 얻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오는 길에 강동이는 뱃사공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오거든 노를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계속 노를 젓게 될 겁니다. 고맙네. 강동이는 다시 금사과가 열리는 마을에 이르러 파수병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나무 뿌리를 쥐가 갉아먹고 있대요. 고맙다. 강동이는 포도주 마을의 파수병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수 꼭지를 개구리가 막고 있대요. 고맙다. 그리하여 강동이는 파수병들이 준 금돈 4부대를 지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강동이가 가지고 온 금머리카락을 받아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거인 블랙에게 잡아먹힐 줄 알았는데 4부대에 금돈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돈은 어디서 어떻게 얻어온 거냐? 강동이는 임금님이 금돈을 탐내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고 더욱이 잔인하게 구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인 블랙의 집에는 아직도 금돈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마음대로 주워올 수 있습니다. 강동이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금돈이 몹시 탐이 났던 참이라 강가로 달려가 뱃사공을 불렀습니다. 옳지! 됐다! 뱃사공은 임금님을 배에 태우자마자 노를 건네준 뒤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언제까지나 노를 젓게 되었습니다. 강동이는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